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중인 승무패 34회차의 하편 J리그 및 K리그 총 9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삿포로를 상대로도 버티고 역습을 이어가는 식으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상당히 밀어붙이는 팀에게 약한 면모를 수비에서 보여주기도 하나 삿포로는 올 시즌 상대의 수비를 돌파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전력이라는 점을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들도 공격을 나아갈 때 압박을 잘 뚫지 못한다는 점이 변수겠지만 일단 삿포로는 늘 수비 상황에서는 수적인 열세를 생각해야 하는 팀입니다. 삿포로의 시스템이 상당히 불안정한 것이 흠입니다. 그나마 지난 시즌처럼 극단적인 공세가 골로 이어진다면 몰라도 올 시즌 짧은 패스의 찬스 메이킹이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미드필더 핵심 아사노, 아오키가 모두 없다는 점도 삿포로에게는 짐이 될 것입니다. 늘 수비적인 수적 열세를 감수하고 돌격하는 편이라서 삿포로의 올 시즌 공격력 감소가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겠습니다. 언더의 경기와 도쿄베르디의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압박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래도 삿포로의 공세도 올 시즌에는 찬스 메이킹에서 부족한 모습이고 수비에서는 늘 수적인 열세를 감수하는 편입니다. 도쿄베르디가 한 골 싸움에서는 어느 정도 할 만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쿄베르디 승을 추천드립니다. 대전 하나 시티즈는 선수들의 위닝 멘탈리티 자체가 무너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별다른 공격적인 적극성이 느껴지지 않았고 정광석 대행과 이창근 골키퍼가 모두 인터뷰에서도 집중력과 의지에 대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대전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압박을 나가는 편이라서 적극성이 빠지면 힘든 팀이기도 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아론의 부상으로 인해 대신 나온 임덕근도 부상으로 중간에 또 빠졌습니다. 대구의 플레이 자체는 어느 정도 힘이 느껴지겠습니다. 대항 무대에서의 경험이 많은 박창현 감독이 어린 선수들을 기용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격이 통할 때와 아닐 때의 갭이 상당히 큰 것이 단점입니다. 어린 선수들이 아무래도 템포 조절이나 노련함에서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전에서의 침착성에는 늘 변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대전의 수비 누수와 의지가 꺾인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점이 실망스럽습니다. 적어도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구가 유리하다고 보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도 공격이 통할 때와 아닐 때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며 일단은 언더 양상을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대구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수비가 상당히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일단 제주의 플레이는 4-4-2로 가면서 어느 정도 수비에 집중을 하는 구성입니다. 다만 김학범 감독의 체력 훈련이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탈로에게 의존하는 전개와 부족한 공격 미드필더의 뎁스가 매우 아쉬운 상태입니다. 최근 기록한 3승이 모두 1대0이었습니다. 강원은 상당히 제주를 상대하기 어려워했던 편입니다. 27골로 리그 2위의 득점력을 기록하고 있지만 제주를 상대로는 이번 해의 첫 매치에서도 홈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물론 강원이 2023년까지는 수비에 집중하는 팀이기는 했지만 공격적으로 성과가 뚜렷한 이번 시즌에도 제주를 상대로는 그다지 상성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언더 양상의 무승부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의 수비가 체력 훈련으로 인해서 꽤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강원도 홈에서 1대1로 비긴 만큼 제주를 공략하기 어려워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미드필더와 공격 뎁스가 제주의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 득점력 고민은 깊겠습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산의 홈 성적에 대한 기복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다만 수원 삼성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진섭 감독이 상대가 내려앉는 상황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원 삼성은 별다른 플랜 B가 없는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염기훈 감독이 경질된 상황이지만 감독 대행이 갑자기 플랜 B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부산이 수비적으로는 약점이 크지만 일단 공격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염기훈 감독이 사퇴한 가운데 오장은 코치가 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원 삼성의 전술적인 무브를 상대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특히 김현의 제공권과 측면 돌파만 어느 정도 제어하면 수원 삼성의 공세를 막아내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5연패 기간 동안 2골만 넣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이 오버 양상에서 승리를 기록할 듯 싶습니다.
수원 삼성이 이 경기에서도 별다른 플랜 B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원의 고세를 막는 것이 K리그 2부 레벨에서도 어렵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부산이 오히려 라인을 높여서 플레이하는 수원 삼성을 공략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할 듯 하겠습니다. 부산 아이파크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안양은 라인을 올려야 잘하는 팀입니다. 주포인 김은도 박스 내에서 영향력을 잘 발휘하는 편이고 역습을 가는 상황에서의 스프린트가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잦은 편입니다. 일단 유병훈 감독도 이를 잘 파악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만 충북 청주를 상대로 라인을 올리는 것이 좋은 기억으로 이어진 적은 별로 없습니다. 상대의 선수비 후역습에 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 최근 1무 2패를 당하면서 안양이 충북 청주 상대로는 상성이 별로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오랜만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오두가 부상을 또 당한 듯 싶습니다. 팀의 오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오두가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충북 청주의 빈공이 여전히 문제가 될 듯해 보입니다. 물론 여전히 10골로 최소 실점을 자랑하는 조직력 자체는 높은 평가를 해주고 있고 앞서 언급했듯이 안양 상대로도 전적은 꽤 좋았던 편입니다. 언더 양상의 무승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양이 라인을 올리는 상황에서 경기가 잘 풀렸던 편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충북 청주의 선수비 후역습 성향에 당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충북 청주 입장에서도 오두가 없는 상황에서의 득점력에 대한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하겠습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와사키와 나고야는 2005년 이후 32차례 맞붙었습니다. 가와사키는 맞대결에서 24승을 거뒀고 나고야는 10승을 거뒀습니다. 나고야는 지난 시즌 유반스 토도로키 스타디움에서 2대1 승리를 거둔 것을 포함해 가장 최근 두 번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가와사키는 지난 후지에다와의 친선 경기에서 4대1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리그 3경기에서 승리가 없으며 사간도스 5대2, 간바 오사카 3대1 상대로 연달아 패배를 당했고 카시와 레이소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며 마지막 6경기에서 3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1군 선수 몇 명을 소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시마 료타, 쿠루마야 신타로, 마루야마 유이치, 미우라 소타, 미야기 테니 부상으로 결장입니다. 나고야는 지난 교토 상가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무패 행진을 4경기로 늘렸고 도쿄 3대1, 사간도스 2대0, 요코하마 3대1로 연달아 8골을 득점 기록했습니다. 지난 6번의 원정 경기 중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원정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나고야는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마치다 젤비에 9점 뒤진 6위에 있습니다. 지난 교토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고 마사이토가 27분 만에 퇴장당했습니다. 나카야마 카츠히로가 수비진 중심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카이 노리오시, 야마나카 료스케, 가와즈라 아키나리도 결장인 상황입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시와는 마리노스에게 대패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마리노스가 공격적으로 좋은 상황이었고 후쿠오카는 마리노스만큼의 공격력이나 과감함을 지닌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후쿠오카의 현재 수비 상황이 누수가 심한 편이라서 후쿠오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수비 말고는 없습니다. 가시와가 생각보다는 밀어붙이는 매치가 될 것으로 봐도 이상하지는 않을 듯해 보입니다. 현재 그롤리, 마에지마, 모리야마, 유자와 등 수비에서 기여를 해주어야 할 선수들이 대거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역습을 가는 상황에서도 후방 걱정을 해야 해서 전반적으로 굳히기 위주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애초에 지난 경기 2골도 프리킥과 크로스가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등 운이 상당히 따라준 상황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도 합니다. 언더 양상의 가시와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후쿠오카가 공격에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수비진의 이탈이 심해서 공격을 과감하게 가면서 수비적인 리스크를 지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매치입니다. 가시와가 꾸준히 기세나 공격권을 가져가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시와 승을 추천드립니다. 서울FC는 광주를 상대로는 최근 2연패로 상당히 약했던 편입니다. 특히 중원 에너지 레벨에서 밀리는 모습이 잦아서 지난 대결에서도 광주에게 중원에서 많은 약점을 노출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서울이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려는 습관이 있는데 광주는 라인을 올리는 팀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강한 편입니다. 압박이 어느 정도 헐거운 상황에는 공격을 하기도 하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골 감각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광주도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마무리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도 2대1로 울산을 잡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여전히 중원에서의 공격적인 플레이로 강호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 점은 긍정적인 점입니다. 특히 플랜 A 자체도 중앙의 양측면 수비수들을 배치하는 인버티드 플레이에 가까운 편이라서 중앙에서는 늘 우위를 잡고 가려는 편입니다. 광주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이 라인을 올리는 상황이라면 광주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통할 수 있으며 특히 중원 에너지 레벨에서 앞서는 광주가 서울의 중원을 유린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의 기성용, 한승규, 팔로세비치 조합의 플레이가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광주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천안이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공격적인 전술 덕에 모타가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는 등 화력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비에 있습니다. 김태환 감독이 선수 구성을 초반부터 많이 바꾸면서 조직력을 갖추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었고 하프스페이스에서의 수비 조직력은 김태환 감독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1라운드부터 정석화가 부상을 당해 빠진 이후로는 팀의 밸런스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산은 전술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수비 라인을 올리고 공격수들의 수비적인 부담보다는 공격에서의 활약을 더 중요시했던 팀입니다. 하지만 이 전술이 읽혀버리면서 감독이 직접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듯 하겠습니다. 이제는 공격수들도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실점률과 득점력이 모두 하락할 가능성도 있을 듯해 보입니다. 일단 아산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적도 아산이 앞서고 있고 아산이 수비력을 챙기는 상황이라면 팀의 밸런스도 어느 정도 잡힐 수 있을 것입니다. 천안의 수비는 늘 불안감이 크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비와 역습으로 가는 팀을 상대로는 약점을 어느 정도 드러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충남 아산의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 화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 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